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이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간의 지정학적 분쟁에 따라서 사실상 유망한 종목을 가져오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첫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요일에 어떻게 더 고조가 됐을지 주말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제가 녹화 방송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실제 군사력을 투입한 적이 딱 두 번 있죠. 9.11 테러를 기점으로 했던 아프간 침공 그리고 이제 후세인 정권 제거를 위해서 2차 이라크 전쟁 그리고 걸프전을 따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라크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이 국제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당장히 뭐 이라크전만 해도 원유 가격의 상승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중동에서 가벼운 분쟁만 좀 벌어져도 뭐 지금 현재 뭐 예멘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쟁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유가 가격의 변동폭 그리고 뭐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흐름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미증시가 이제 초고도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화이트 칼라 임금에 따른 각 기업들의 비용 증대로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FMC 회의 결과에서 이제 추세 전환도 생각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관점에서도 지켜봤었고 목요일에서 지금 현재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서도 사실상 상승분을 지금 좀 또 많이 반납하고 다시금 나스닥 선물지수 14,000대까지 저번때까지 지금 또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현재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상관없이 정말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무조건 현금 확보만 정답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게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용 자체 좀 가볍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현재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접경지 갈등 고조에 미군 8,500명이 경계 태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서 60개 군단이 배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역시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 국경 이제 반대편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유럽 국경 쪽에 지금 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정말 침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과 이제 나토가 이제 과거 크림반도 점거시 보여줬던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닌 좀 적극적으로 방어전에 돌입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지속되고 있던 지금 미중 갈등, 경제 갈등 부분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항공모함 지금 현재 두 척이 남중국해에 이제 진입해 있고 일본과 합동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 그만큼 사실상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지금 좀 표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은 중국이 이제 2025년도까지 해서 하나의 이제 중국을 좀 언급을 하면서 대만을 좀 흡수 통일하려는 듯한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흡수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 통일을 좀 어느 정도 의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모함, 그쵸? 일본 자위대가 이제 좀 더불어서 이 남중국해에 지금 해상훈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중국 폭격기가 대만 영해에 좀 침범을 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이 사태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가까이 느꼈던 이런 분정 사태를 보면서 20세기 최후의 전쟁에 좀 불렸었던 걸프전, 그렇죠. 21세기에는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졌던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가 이제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중학생이었네요. 중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겨울방학이었죠. 그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던 거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직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어진 이제 아프간 전쟁 그리고 2차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벌어졌던 러시아의 이제 크림반도 합병 등 평소에 좀 느끼진 못했지만 사실 이제 최근 30년 내에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과정 속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연준의 지금 현재 FOMC 발표라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사실상 좀 덜 매파적이었다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상 선물 실시간 대응하면서 이따가도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새벽 시간대까지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사실상 라이브로 그쵸 4시 30분에 새벽 4시 30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TV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선물 대응을 하면서 매도 관점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장 자체를 다시 추세 전환을 할 만한 힘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밀리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사실상 선물 포지션에 대응을 했을 때 매도 관점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대응으로 잘 가져가면서 만족하게 리딩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가져왔는데 이런 분쟁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가를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내용 자체가 뭐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차질 자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뭐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죠. 원유 같은 경우는 뭐 WTI, 브렌트, 난방유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 뭐 핵잠수함을 빼고 그리고 몇몇 전쟁 기기를 좀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물자든 수송이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실생활에도 계속적으로 원유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뭐 이 안에서 뭐 폴리에스테르나 뭐 이런 플라스틱 제품 자체도 원유가 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유 자체를 봤었을 때 제가 지난 방송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방송 시간대에서 원유 가격 계속 겨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어떤 특정 내용들 다 잡아먹더라도 원유 가격의 상승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당연히 지금 천연가스 역시 주목할 게 거의 지금 최대 생산국으로 지금 보여준 게 이제 러시아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제 천연가스 공급에 이제 정말 많은 양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서방 국가와 이제 이 분쟁에 휩싸이면서 당장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로 돌아왔을 때는 이 천연가스 자체를 내수로 돌리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쟁 기간 동안은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월가 전문가들, 그렇죠, 많은 리포트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천연가스의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천연가스 자체가 워낙 단기 등락폭이 강한 선물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점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철이랑 알루미늄인데요. 이 철이랑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전쟁 자원이면서 전쟁 장비 발달에 따라서는 이제는 알루미늄 자체도 역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대 전쟁 물자의 이제 필수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뭐 구리 텅스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전자 제품의 이제 필수 요소인데, 자, 이것도 뒤에 각각의 이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설명을 좀 가져갈게요. 그래서 금, 은, 현재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만 더불어서 더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단순히 해지 수단이 아니고 많은 전자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원래가 우리가 기준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요 하나의 관점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딱 1800까지 지금 좀 눌러주고 있는 자리값인데 2100, 2150까지도 간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현재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의 상승을 조금 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토류인데요.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생산국이 중국 관련이니까 구리랑 묶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관련 상황을 일단 좀 지켜보실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왼쪽 그래프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OECD 원유 재고량이 이제 26.9억 배럴, 7년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계속 보시면서 원유 재고량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기 좀 힘들죠. 단기적으로 지난달 뭐보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어떻다 정도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상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5개년 평균 자리 가격대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많이 꺾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의 이제 이 저점 라인 때는 근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유 관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북반구에 겨울까지 이제 오면서 이번에 라니냐 현상 때문에 사실상 기록적인 더위가 있으면 그죠, 그만큼 추위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북반구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유 수요가, 그렇죠, 난방유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동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분쟁이 이어서 이미 이 상황과 이제 더불어서 봤을 때, 그렇죠,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것도 예전에도 얘기는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올렸어요. 현재 지금 한 86 정도, 지금 87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 어떻게 보면 근 1년 이상 기준으로 최고치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25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25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일 가격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60달러, 70달러 초반대까지만 해도 여기 이상 더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엔 87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13 정도만 더 오르면 100을 돌파를 하는 자리값이니까 충분히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한 달, 두 달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뭐 분위기 자체가 뭐 예멘 반군과 이란 등의 이제 반미 세력, 그리고 이제 사우디를 이제 위시한 친미 세력 간의 이제 세력전으로 좀 번져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중동 지역 갈등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유가의 상승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이슈 중에 하나고, 상승 모멘텀, 이제 가격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의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이제 침공 분위기를 좀 고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원유 관련으로는 지금 혼돈의 아라비아 반도라는 표현이 지금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계속 지금 가격 상승에 어떻게 보면 압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재고량 자체가, 그렇죠, 지금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수요 자체를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공급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지금 현재 오일 가격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선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롤오버 이런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을 하기에는 이 롤오버 관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가격, 그래서 한계약 기준으로도 사실상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내가 이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 지금 힘든 시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좀 간접적으로 투자 방식이 이 오일 ETF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입니다. 티커는 USO고요. 티커 USO. 그 다음에 이제 WTI 원유에 대한 단기 나인맥스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그리고 이제 이 선물 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가 변동성과 유사하게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며 레버리지가 없는 일배수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이제 좀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음, 앞으로도 지금 그쵸 유가 자체가 100달러, 120달러까지 정말 돌파하는 구간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간 상승률 자체가 13%에 지금 달하고 있고 일단은 원유의 이제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얘기를 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상황 자체는 사실상 좀 크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급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천연가스 가격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이 초록색 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자체는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그렇죠? 가격 달러로 표현되는 건데 뭐 유럽이랑 뭐 다르다 이게 아니고 갭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랑 지금 봤었을 때 이 정도 갭 차이가 원래는 이어지면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상황인데 최근 보시면 유럽 가격은 폭등했고 결국에는 그쵸? 미국의 지금 가격대는 훨씬 더 안정된 상황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쵸? 결국에는 국가별 지금 연간 천연가스 생산 순인데 2017년 자료긴 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1위 그리고 2위가 러시아죠. 근데 나머지 국가들 다 합쳐도 사실상 이 두 국가의 생산량 합친 게 더 많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실상 미국 자체는 내수로 충분히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에 계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내수로 만약에 이제 돌리면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급 자체가 아예 끊겨버리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투자처를 유럽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러면 미국 쪽으로 알아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정말 산업 자체가 아예 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유럽 자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완벽하게. 그럼 그 상황을 미국이 그냥 지켜보지는 않겠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자체를 배달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면서 가져올 거고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어쨌든 내수에서 이 정도 매장량이나 충분히 돌릴 수 있었던 내용 자체가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가격 자체가 같이 따라서 비슷하게 미국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천연가스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의 폭등에 올 것이다. 가격 상승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내용 자체가 여기서 해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쵸 침공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도 또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이란 3위 이란, 그리고 이제 5위 카타르,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자체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쵸? 지금 현재 뭐 중동 내 이제 뭐 알력 싸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서방, 반미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앞에서 언급드렸던 원유 관련해서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그쵸? 이 시장 자체에
계속적으로 이 생산량마저도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연가스는 정말로 저 역시도 실제 이제 선물 자체를 대응을 좀 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천연가스 역시도 ETF로 일단은 투자를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내추럴 가스 펀드가 있습니다. 티커는 UNG고요. 그쵸? 월 수익률은 5.57%, 연수익률은 44%나 넘게 이제 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근원물 선물 계약과 수학 계약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학 계약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발급사는 뭐 US 커머디티 펀드고요. 일단 04년 7월에 처음 개시를 했고 전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이제 항방에 이제 크게 좌우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시세를 좀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앞전의 변동성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따져봤었을 때 사실상 가격의 상승에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초강수를 준다. 정말 공급을 아예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폭등이 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래도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기술주들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철과 알루미늄 관련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지금 철강 생산지인 이제 허베이성에서 21년도 지금 철강 생산량이 이제 10%나 감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에 이제 동계올림픽 대비로 맑은 중국 하늘을 보여주자라는 슬로건 하에서 대다수의 지금 현재 오염물질이 많이 발산을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철강 부분입니다. 기사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0% 감소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자, 세계 철강 업체별 연간 조강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1위랑 3위랑 4위 같은 경우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적으로 지금 합산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 수치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포스코 자체가 생산량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6위고 사실 200의 수치에서 생산량 10% 감소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죠. 20 정도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전체 연간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철강 가격의 상승 자체가 한 5%대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수요 공급으로 이제 좀 따져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 남중국해 이제 미국과 이제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이제 철강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감소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철강 가격의 상승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알루미늄 역시도 미국과 이제 반미 국가들의 갈등이 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지 한 번에 지금 단번에 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기사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ING 그룹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그렇죠? 공격이 있을 경우에 원유와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에 이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래 도표들을 좀 보시면 그 이유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왜냐면 현재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원래는 2000년도 초반 때까지만 해도 훨씬 더 생산량 자체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20년대까지 이렇게 지금 지켜보신다고 하면 되려 이제 중국이 지금 거의 한 2배가량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알루미늄 자체가 2대1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자료 그리고 2019년도 자료긴 하지만 러시아 비철금속 생산 전망 자료에서 지금 오른쪽 보신다라고 하면 기타 중국의 이제 10년의 거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일단은 알루미늄 생산량을 지금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알루미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거기서 이제 왜냐면 이제 산화 알루미늄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순수 알루미늄 정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이 들어가고 굉장히 고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염물질 많이 방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내용 자체도 해석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현재 전쟁 고조 이런 부분들 계속 심화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철과 알루미늄 자체도 사실상 투자를 지금 하셔도 사실상 오히려 웬만한 지금 기업들 보시는 것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 ETF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바네크 벡터 스틸 ETF 준비했습니다. 자, 얘네는 이제 글로벌 철강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적을 하는 ETF인데요. 가중지수 이게 뭔가요? 라고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시가총액의 합을 특정 공식을 통해서 수치로 변환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당 펀드 같은 경우는 철강석 원자재 자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 수익률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0.8% 그리고 연수익률은 지난 연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 당연히 상승장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대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지수가 밀리는 흐름 자체에 이제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가져왔어?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철강 기업에 일단 투자하는 방식 자체도 ETF로 좀 준비를 했고요. 뒤에도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그거 마저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이 일단은 중국 철강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략 그리고 나라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4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포스코 대표 철강 기업이죠. 해당 펀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지금 준비한 거는 마지막 ETF는 사실상 지금 현재 뭐 철강 기업에도 투자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뭐 이렇게 따로따로 봤었을 때는 뭐 가격 시황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뭐 상승폭도 그렇게 좀 재미도 없고 변동성도 좀 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원자재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분석을 해서 가져가기조차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를 하는 건데 이 ETF 선택마저도 굉장히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ETF입니다.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인베스코에서 설립된 ETF고요. 명칭 자체는 인베스코 DB 커머디티 트래킹 펀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비철금속을 포함한 원자재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종합 선물 세트 ETF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이제 상품 구성 자체가 금 그리고 가솔린 WTI, 원유, 브렌트유, 그리고 뭐 콩, 밀, 설탕, 그리고 이제 옥수수, 구리,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역시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알루미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연 뭐 이런 부분들, 은, 금은 다 포함시켜서 여기 있는 부분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 자체가 맞죠. 결국에는 종합 선물 세트다. 결국에는 원자재 전체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현재 월 수익률은 8.74% 그리고 연수익률은 43.51%나 달하는 상품인데요. 특히나 지금 최근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지수는 계속적으로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철강 기업은 아직은 사실상 뭐 지금 현재 뭐 121선 저항 자리값도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적인 낙폭을 보여줬을 때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뭐 최근 눌림 자리값 다 지금 계산해서 보신다라고 해도 증시 밀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움직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되려 그렇죠? 이 코로나 이 회복기에 고도의 성장을 보여줬었죠. 뭐 언택트든 뭐 지금 기술주들 그쵸? 이 안에서 엄청난 성장이 이끌은 만큼
현재 조정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등의 이제 기술주 등이 큰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 뭐 다음 가이던스를 좀 축소를 하면서 축소해서 발표를 하면서 성장력 둔화를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닌 원자재 그 자체 그리고 철강과 같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산업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관련 ETF에 직접 투자해 보시는 방식은 좀 어떠실까요?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PPT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3부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3부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내용 같은 경우는 최근 정말 어려운 시장 변동성 움직임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방식의 좀 기초적인 내용 자체를 좀 가져오면서 좀 기초를 좀 탄탄히 해야 현재 방향성 추세를 좀 가리키는데 사실상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자 지금 3부에서 가져가는 내용 자체는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지금 현재 장이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죠. 새벽 시간대인데 자, 지금 거래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분봉이에요. 5분봉인데 거래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미장이 열리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 사실상 뭐 패턴이 다 나왔는데 이거를 가져갈 거야. 그냥 뭐 이 패턴이 보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응하셨어야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사실상 정말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 자체로 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이 해석 같이 보시면 어떨지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여기 부분 자체가 실시간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져가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가 이제 11시 30분이 장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차트를 지금 딱 보시면서 현재 가격대가 변동성이 이러한 시장 흐름이네 라고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변동성에서 앞에 가격대를 보면서 뭐 중심값을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이전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0.5 그쵸? 중심값 라인대가 어디에 구간대가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일단 주요 마디선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현재 중간값 영역. 왜냐면 이전에 가격 하락을 보여줬는데 단기간에 지금 보시더라도 이러한 중심값 자체에서는 단기간에 돌파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의 눌림이나 이런 타이밍을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도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타이밍 자체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내용 자체의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추세로 봤었을 때 그렇죠. 추세선 대응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선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아래 꼬리 그 다음에 가격의 이제 최저점을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도 최저점이잖아요 라고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내가 추세선을 긋는다라는 거는 미래에서도 이 추세선은 깨지 않고 지지의 역할을 웬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캔들의 가격을 관통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관점 자체가 깨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는 지금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가져갔었을 때 캔들이 이 라인대 이 선의 지지를 받고 밟으면서 올라간다, 밟아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지지대 역할을 죄송합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점 만약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지금 고점 연결했었을 땐 다 관통을 하죠. 그래서 이 고점을 만들어서 연결했을 때 어떨까요?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이 자리 값을 지금 기준으로 잡으시면 라이징 웨지, 그쵸? 상승 세기형이 되는 거예요. 색상을 레드로 바꾸고 이렇게 쐐기 형태, 그쵸? 우리나라 쐐기 형태인데 웨지라고 표현합니다. 쐐기 웨지. 그래서 이러한 수렴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격대가 지금 이 안에 추세 안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봐주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 자리를 그냥 지금 채널 라인대로 바로 만드셔 봐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이 추세 라인대를 밑에 기준을 잡잖아요. 상승 추세는 항상 저점 밑에가 밟으면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되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계속 저항을 받아주면서 내려오는 하락 패턴이 저항을 가져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라인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라인대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올려보시는 거죠. 자, 장이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쵸? 11시 25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파동, 이 캔들 안에서의 파동 안에서 뭐 볼린저 밴드를 지금 보셔도 괜찮지만 그쵸? 이 추세 라인대를 직접 그리셔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눈에 이 지금 현재 이 수평 라인대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박스권은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게 박스권 대응인 거고 이거는 기울기에 약간 존재하는 박스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수평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단기간에 이제는 고점을 여기를 터치를 했으면 이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준을 이탈을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기준을. 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위로 이탈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 더 해서 관점 잡고 새롭게 만들어주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위로는 추세가 깨졌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의 연속인 거죠. 자, 그 관점을 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하나하나 조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데 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좀 미국이랑 다르죠. 음봉이랑 연봉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시초가 대비 지금 장대 음봉이 결국엔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지금 5분 캔들인데 5분 동안 변동성에서는 강하게 눌러줬어요. 특히나 윗꼬리를 잡고 아랫꼬리가 없는 상황에서 눌러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 다음 움직임 자체가 저점 터치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힘이겠죠. 그러면 이 복마감을 보고 다음 캔들에서는 매도 대응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중심가까지 이탈을 하면서 노란색 선이 21선 중심값 이탈이기 때문에 이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볼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저는 매도 대응은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조만간 하단 터치 이후에 지지 이후에 특히나 이 상승 채널 라인 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유를 하나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을 하셨다라는 관점 하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보셨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선 고점을 보여줬지만 고점을 안 보여줬다라는 관점 하에 고점 터치 때까지 홀딩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가격대가 훨씬 더 올라가죠. 무슨 말이냐? 평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익절할 수 있는 구간. 만약 여기도 터치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구간대까지 가서 청산을 하겠죠. 그러면 가로줄로 보더라도 평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절을 할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 때 기준이 무너졌을 때 손절을 보면 되겠죠. 일단 기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관점이 무너졌을 때 지금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익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 들어갔었을 때. 매수 진입으로. 근데 이제 매도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 상승 채널 라인대에서 내가 자리값이 길어지고 터치 구간이 없을 구간대에서 위로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그쵸? 손절 자체가 여기 구간이 아니고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죠. 매도 관점으로. 근데 초반에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상승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손절 구간대 범위가 이 구간대인데 이 뒤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손절 범위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현재 구간대가 계속적으로 저점 터치하면 매수, 고점 터치하면 매도 이게 아니고 사실상 한 방향성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서 이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저는 여기서 진입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 이탈했잖아요 라고 지금 하실 수 있는데 이탈한 게 아니고요. 그쵸?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쪽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다음 자리값 구간대에서 이제 대응해 봐서 뭐 여기 고점까지 무조건 가져가셨나요가 아니고 충분한 수익 구간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리딩 매매를 마무리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대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대값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다시금 낙폭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구간에서 목표 구간에서 청산을 했는데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죠. 고점 같은 경우에. 고점은 깨면 이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세가 깨진 게 아니죠. 상승이죠. 계속적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 가져갔다라가 지금 살짝의 이탈이 나왔죠. 캔들에. 하지만 다시 낙폭. 정말 변동성이 심해요. 최근 시장 자체가 현재 이 변동성만 보신다라고 하면 100포인트씩 변동성을 가져간다는 거 한계약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성 요 5분 동안 변동성만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견디셔야 돼요. 200만 원 이상을.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지만 우리는 낙폭 대비 저점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낙폭을 보여주고 이 채널 라인대를 지지한다라는 여부 하에는 매수 대응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죠. 근데 이제 이 캔들서부터는 확실히 이탈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자리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밴드 저점을 눌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여기서 꽉 찬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계속적인 한없이 추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거의 꽉 찬 양봉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아닌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갑자기 역추세로 다시금 이 파동을 다시금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과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분단위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캔들은 기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상승 흐름,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 따른 반등 이후에 다시금 낙폭을 보여줬다고 하면 여기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잘 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응보다는 좀 관망을 했었던 자리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나와준다고 하면 5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라고 했었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까지 딱 마무리 보고 종료를 했었는데
이 기준 추세선이 있어요. 그쵸? 그 캔들 가격대가 여기 이제 이 추세 라인대를 가지고 채널 라인을 뭐 굳이 안 그려도 그쵸? 이 추세선만 유지한다면 계속 가격 상승이 일어날 텐데 어디까지나 상승은 없죠. 언젠가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값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추세선 이탈을 하면서 넘어왔었을 때 그냥 한없이 내리는 관점이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게 이 관점에서 다시금 이 추세 라인대로 돌파를 보여줬다가 낙폭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리딩 관점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리테스트예요. 이전에는 지지였다가 내 지지선 어디 갔어 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는 저항이야. 너 그동안 지지 잘 받았잖아. 이제 저항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폭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값을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좀 대응 자리를 보려고 했던 거는 리테스트 관점으로 차라리 원웨이 관점에서 단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들을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는 리테스트 관점으로 다시금 이 추세 라인대를 한번 터치하는 구간대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0 부근대에서 매수되기를 봤었던 자리값인데 시간대를 아무리 기다려도 주질 않아서 여기까지만 종료를 하고 마무리를 봤던 자리값이었습니다. 자, 결국엔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움직임을 보시면 그쵸? 결국에는 이 자리값까지 리테스트 관점을 가져갔고요. 결국에는 이 자리값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죠. 매수는 정말 강했는데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후에 낙폭 추세를 보여줬던 자리값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리죠? 자리값이 걸리죠. 이 리테스트 관점. 그 뒤로 추세 보이시나요? 이거 끼워 맞추기 시가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넘어가는 거,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해서 정말 가져가서 맞아 떨어지는지 확률상으로 좀 괜찮은지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러한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 정말 찐 추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테스트 관점을 거쳐서 넘어가는 자리값들은 이러한 결과값들이 좀 많이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대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14,000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과 내용 자체 현재 장 흐름이죠. 그렇죠? 새벽 시간대에 지금 내용 자체 해석을 가지면서 실제로 제가 리딩 했었을 때 내용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성공 투자 그리고 좋은 개념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